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 계속해서 이제 긴축에 대한 발언들이 주요 인사들의 입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따라서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 표면상으로 드러나게 되니까 좀 더 압박을 받고 있는 증시들이 되겠습니다. 종가 보시죠. 자, 이날 다우지수하고 S&P 500 지수는 1% 중반대의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렇게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술주들한테는 악재가 되기 때문에 이날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하락했는데요. 13,000선 거의 초반까지 내려오면서 나스닥 지수는 2%대로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키워드 체크해 보겠습니다. 역시 긴축, 그리고 미국에서 계속 발표되고 있는 실적이 되겠는데요. 자, 우선은 미국 쪽에서 파월 의장이 IMF 토론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러한 발언을 했는데요. 금리 인상을 위해서 약간 더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음 달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 바로 이 50bp를 올려야 되나 이러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거의 3% 근처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거래를 마쳤고요. 개장 초에 올랐던 뉴욕 증시는 결국에 이러한 부담 속에서 반락으로 모두 다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 유럽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왔는데요. 유럽의 지금 국채금리 역시 7월에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ECB 총재 쪽은 계속해서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시장에서 포인트를 맞췄던 것은 부총재의 발언이 되겠습니다.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7월에 좀 빨리 종료를 해야 되고 이렇게 종료가 되면 바로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독일 쪽의 국채 금리가 좀 요동을 치기 시작했고요. 이날 이 유럽과 그리고 미국의 이런 주요 인사들의 발언에 대해서 시장 전문가들은 글로벌 긴축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고 그만큼 투자 심리가 약화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미국에서 계속 발표되고 있는 실적 발표가 되겠는데요. 우선은 테슬라는 어제 장마치고 호실적 발표했죠. 국내 증시에서도 반영이 됐었고요. 본장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테슬라는 한 3% 상승에 그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잠시 후에 세부적인 내용들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날 항공주들이 괜찮았었는데요.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기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전망에 따라 움직였고요. 그리고 통신 쪽에서는 지금 가입자가 계속 증가된다는 측면이 긍정적입니다. 넷플릭스가 가입자가 없어져서 지금 하락하는 것과는 반대의 흐름이 통신 쪽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섹터와 업종별 흐름으로 이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의 분위기는 투자 심리가 많이 얼어붙었습니다. 오른 섹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밀린 것이 에너지 섹터가 되겠는데요. 3.1% 하락을 했고 평균적으로는 1.4%. 이번 주 초반에 이런 상승 흐름을 거의 다 반납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러시아에 대한 그런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U 쪽에서도 원유 금수 조치를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가는 통상 상승을 하게 되는데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하락을 했습니다. 장 후반에 나왔던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 때문이었었는데요. 과연 이렇게 금수 조치를 한들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 시장에서도 종목들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별 흐름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크게 보시면은 이제 위쪽에 있는 대형 기술주들은 전부 다 거의 다 하락을 했었고 가운데 있는 통신 그리고 밑에 있는 항공 이렇게 리오프닝 중에서도 좀 제한적인 상승세를 보여줬던 오늘 하루가 되겠는데요. 우선 대형 IT 보겠습니다. 개별적인 악재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공통 악재에 따라서 흔들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가 장중에 거의 3% 근처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그런 압박들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파월 의장 발언 때문에 이렇게 연동이 된 것이고요. 가장 많이 밀린 것이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6%대 하락률을 보여줬고 그 다음이 아마존입니다.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넷플릭스 이후에 계속해서 가입자에 대한 부담감, 이런 활용자에 대한 부담감이 늘어나게 되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간 겁니다. 자, 이날 이런 대형 IT 종목들과 성장주 쪽에서 유일하게 상승을 세게 한 게 바로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3.2%대의 상승률을 보여줬었는데요. 호실적이 반영된 것도 있고요. 일부 투자은행 쪽에서는 테슬라의 자동차가 삶의 굉장히 필수품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 것도 테슬라를 끌어올리는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10% 넘게 올라갔었는데요. 하락시킨 요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말씀을 드렸었던 이 일론 머스크 CEO가 이 테슬라의 자기 주식을 팔아서 그 돈 갖고 트위터를 산다. 이렇게 어쨌든 이런 테슬라 주식 자체로는 좀 악재가 좀 계속해서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 거기에다가 다른 기술주들처럼 국채금리 상승에 영향을 받게 되면서 10% 상승했다가 3%대까지 이러한 상승세가 줄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반도체 체크해 볼 텐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주 초반엔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 상승분을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접어들게 되면서 다 내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었고요. 그 가운데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비메모리 쪽 엔비디아입니다. 6% 밀리게 되면서 전체적인 시장 투자 심리를 다시 한번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내용은 이겁니다. 알다시피 이제 팬데믹 효과가 이제는 특수가 줄어들고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PC 수요가 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거기에 그래픽 카드를 넣는 게 바로 엔비디아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하락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뭐 AMD라든지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약세를 띄었다라는 부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시장에서는 이렇게 사용자가 줄어든다라는 측면에서 넷플릭스의 피해자의 다음 피해자가 엔비디아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하락폭이 굉장히 컸었던 OTT 관련된 종목들 오늘 다시 한번 흐름을 이어가 볼 텐데요. 넷플릭스가 어제 35% 급락했죠. 간밤에도 3.5%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거기 이렇게 넷플릭스가 흔들리다 보니까 비슷하게 디즈니도 밀렸고 차터 커뮤니케이션즈, OTT와 관련된 서비스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 OTT는 이런 이 회사들만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OTT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악재가 번지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리오프닝 쪽 좀 체크해 보겠는데요. 뭐 다 올라간 건 아니고요. 여행 쪽만 이쪽 밑에서 강하게 모두 다 상승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들이 하나들 항공주들 나오고 있는데 실적이 뭐 좋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닥을 딛고 위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시장의 분석이 많게 되면서 뭐 델타 항공이 최근에 이러한 방식으로 상승을 했고 간밤에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그리고 아메리칸 에어라인 역시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징주 좀 체크해 볼 텐데요. 업종 내에서는 좀 제한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철강주와 관련해서 호실적들이 나왔는데 관련해서 뉴코아가 3.7% 그리고 US 스틸 같은 경우에 6% 밀리게 되면서 실적이 좋은 철강주가 잘 간다라는 부분이 마지막 특징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요. AT&T 보겠습니다. 통신주 쪽에서도 크게 한번 밀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입자에 따라서 이렇게 급락을 했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하려는 흐름이 간밤에 나와줬습니다. 우선 실적 자체를 보시게 되면 매출은 줄었습니다. 약간 시장의 전망치를 하회를 했었고요. 조정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면서 실적과 관련해서는 서로 상쇄됐다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포인트는 바로 무선 서비스 매출이 되겠는데요. 계속해서 이러한 매출세가 올라가면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앞서서 이제 매출은 약간 예상치를 하회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하회한 것도 단기적인 악재에 그친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날 AT&T는 3.7% 올랐습니다. 다른 통신주인 버라이즌까지 동반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항공주가 괜찮다고 했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아메리칸 항공그룹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델타 항공에 이어서 이런 낙관론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음봉으로 끝났지만 이건 시장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항공주들의 전반적인 흐름은 괜찮았습니다. 자, 우선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약간 상회하는 그런 수준으로 나와줬고요. 사측에서는 2분기 때 10% 이상의 마진을 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게 되면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이날 아메리칸 에어라인스를 끌어올리게 하는 그런 재료가 됐습니다. $20 넘기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유럽 증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전반적으로 영국을 제외하고는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 해에 이제 성장률이 반토막 날 것이다라는 우려 속에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증시들 올라갈 때 약보합 정도 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 나와줬었고요. 나머지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 얘는 전쟁에 대한 이슈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실적, 특히 이 사치품과 관련된 이런 종목들의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이번 1분기 유럽 증시의 실적도 기대치를 좀 받는 모습 반영됩니다. 독일이 0.9%, 프랑스 케아크 지수 1.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상품 시장 보겠습니다. 자, 종목들은 하락을 했지만 유가와 관련해서는 러시아 금수 조치가 계속해서 반영되면서 올라갑니다. 1.6%. 이번 주는 적게는 102달러, 많게는 108달러 사이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국제 유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리 가격 보시면 0.6% 상승을 했었는데요. 어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같이 밀렸다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것도 있고요. 또 미국의 이 철강 기업들, 앞서 그 철강주들 얘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컨퍼런스 콜에서 수요가 늘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같은 비철금속 시장에 속해 있는 구리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안전자산인 금값은 0.4% 밀리면서 이번 주 한 3거래일 연속으로 이런 안전자산에 대한 흐름이 계속해서 부진하게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국채금리 수익률은 2.9%대를 넘기면서 결국에 나스닥 시장에 압박을 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미국 현지 연결해서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형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장 초반과 그리고 마감할 무렵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미국 증시가 되겠는데요. 어떠한 소식이 있었습니까? 예, 테슬라, AT&T, 델타항공 등 대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소폭 상승 개장했던 오늘 증시는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5월 중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시사한 데 따라 미국 국채의 금리가 급등하면서 결국 3대 지수 모두 1.6에서 2% 넘는 급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총 3.5대 1의 비율로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거의 전 종목이 약세를 보였던 가운데 IT 중심의 나스닥과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의 낙폭이 두드러진 하루였는데요. 파웰 연준 의장은 IMF 총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물가 안정을 회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안정 없이 경제가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준금리 인상을 좀 더 신속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금융시장은 이것을 빠르면 5월 3일에서 4일에 열리는 FOMC 정례회의 때 50베이시스 포인트를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으로 해석하면서도 중앙은행 총재가 특정 시기에 얼마나 인상하겠다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반응하는 상황인데요. 한편 그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월가 일각에서 제기됐던 인플레이션 정점론을 이유로 연준이 긴축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낙관론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엇갈린 결과를 보이면서 시장에 뚜렷한 디렉션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민간 경제기관 컨퍼런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3월 경기 선행 지수는 전달보다 0.3%가 상승한 119.8을 기록해 예상치였던 0.2%를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보도 측은 3월 지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경제 역풍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다며 올해 GDP 성장률이 3%를 기록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지난해 성장률인 5.6%보다는 부진하지만 코로나19 발발 이전보다는 강한 성장세라면서 이번 전쟁 사태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전 주 대비 2,000명이 감소한 18만 4천 명으로 예상치였던 18만 2천 명을 소폭 웃돌았고 변동을 줄여 추세를 볼 수 있는 4주 이동 평균 청구자 수도 17만 7,250명으로 이전 주보다 4,5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제조업 지표 역시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가운데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이 발표한 4월 관할 지역 제조업 지표는 전달에 27.4 대비 크게 하락한 17.6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 21.9를 대폭 하회했으며 세부 항목 중 가격 지불 지수가 전달에 81에서 84.6으로 또다시 상승해 1979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기업들의 투입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활용해 트위터 인수 계획을 진행 중이라고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머스크 CEO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트위터 인수를 위한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했으며 이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현재 46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했고 필요 자금 중 255억 달러를 부채로 조달하고 나머지 125억 달러는 자신이 보유한 테슬라 주식을 활용한 담보대출이며
또한 자신의 금융자문사인 모건 스탠리를 통해 개인 대출에 대한 확약도 받은 상태로 자기 자본 조달을 통해 약 210억 달러를 충당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 담보 대출 약정분을 제외한 보유 지분을 팔거나 트위터 인수에 함께할 파트너를 확보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고, 로이터 통신도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시도가 사모펀드에 관심을 끌고 있다면서 인수전 참가를 고려 중인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머스크와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날 시장은 말씀해 주신 대로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다 내려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항공주들의 흐름은 괜찮게 나왔는데요. 이제 그중에서 앞서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렸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즈와 관련된 소식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상을 상회한 1, 4분기 실적과 다음 분기 매출 전망을 상향 제시한 항공사 아메리칸 에어라인스의 주가가 오늘 2.8% 상승해 $20 22센트에 마감되면서 동종업체 전반을 끌어올렸습니다. 회사의 1, 4분기 주당 순이익 EPS는 마이너스 $2 32센트로 시장의 전망치였던 마이너스 $2 47센트보다 6% 이상 상회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분기 매출 역시 89억 달러를 기록해 시장의 전망치였던 84억 8천만 달러를 상회했으며 전년 동기보다 무려 122%의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또한 2, 4분기 실적 전망을 상향 제시한 점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던 가운데 회사 측은 3월 매출이 처음으로 코로나 시대 이전인 2019년 수준을 넘어섰고, 항공료 가격이 현재 올라가기 때문에 비용 부담은 향후 추가로 받겠지만 비용이 늘어나는 것 이상으로 고객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2분기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IHS 마켓의 4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잠정치가 발표되며 개장 전 다우지수 구성 종목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버라이전을 시작으로 클리블랜드 클립스, 뉴먼트 골드코프, 슐럼버거, 킴벌리 클락, 퍼스트 하와이안, 유나이티드 뱅크 셰어스, 그리고 SAP SE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구원님. 네, 감사합니다.